안녕하십니까. 광고 홍보 캠페인론의 주얼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벌써 11주차 수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 저희가 중간고사, 뭐 물론 과제이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미 기간을 지나고 이제 중후반부로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과제를 리뷰하면서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거나 또 아니면 충분히 설명이 안 됐던 부분들은 또 역시 좀 추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향후 남아있는 특히 디지털 매체들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프로모션 매체들 뭐 약간 BTL 매체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을 제가 하게 될 텐데 그런 매체에 대한 설명도 일부 할 수 있으면 먼저 선행해서 진행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희가 수강생이 25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번 주 수업으로 다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일단 2주 정도 진행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진행을 일단 제가 우선적으로 한 14분 정도의 일단 분량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14분 분량을 오늘 수업 시간 이번 주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혹여라도 다 끝내지 못하면 저희가 다음 주에 남아있는 11분의 과제를 또 역시 과제와 함께 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일찍 시간 내에 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전제하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앞으로 사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그런 미디어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속도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가능하다라면 빠른 시간 내에 역시 리뷰 과제를 마치고요. 과제 리뷰를 마치고 그리고 바로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미리 사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 내주신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대면 수업을 뭐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난주에 진행했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 이후에 어떤 그런 뭐 느낀 점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또 5개 광고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의견들을 들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온라인 수업으로 이번 학기가 다 대체가 되면서 그런 제가 대신 여러분들의 과제를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아마 과제를 아마 제가 지금 각 과제마다 2페이지씩 제가 볼 때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페이지만, 그리고 또 일단 여러분들이 앞부분은 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어서 일단 그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과제를 제출하신 분들만 해당 내용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은 뭐 만약에 자신의 파트가 제가 설명해 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음,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다른 학생들이 진행했던 내용들을 뭐 내가 한 과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또 추가적인 또 정보를 얻어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번 수업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은 전반부와 후반부 35분을 전후해서 제가 최대한 40분을 각각 영상들이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조금씩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마 조금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뭐 약간 그 잘리거나 또 이렇게 좀 다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자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시간 내에 그 아까 얘기했던 40분 이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간에 이제 그 영상을 시청하시겠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아시는 것처럼 현업에 있다 보니까 주간에 장소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야간에 주로 새벽에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이제 12시가 넘었네요. 이제 우리 수업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좀 뭐 목소리가 좀 잠기거나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명확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다 한다라면 양해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점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질의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빠른 속도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4분의 과제를 통해서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중간고사 과제를 치렀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6월 넘어가서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만 학과 쪽에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기말고사는 지금 현재 지필고사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실제 뭐 대면에서 시험을 보는 것들이 좀 쉽지 않고 여의치 않다라면 제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편에 과제가 또 지금 또 30%가 더 남아 있죠. 제가 중간고사가 30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출석 미션 과제를 조금 더 약간 조금 고도화해서 대체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혹여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중간고사 대체과제에 대한 리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과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겠습니다만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플랜을 가지고 제가 저의 어떤 그런 뭐 지금 그 상황에 맞춰서 수업 준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좀 약간 유연하게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 강의록을 만들 때보다 여러분들의 과제를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설명을 듣지 않고 제가 좀 다 또 이게 좀 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의미 있는 부분들을 발췌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뭐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제가 지금 현재 현업에도 지금 5개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관점과 아니면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부분들 저도 또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되게 오히려 또 조금 수고는 했지만 되게 좀 나름대로 또 배움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제들이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그러니까 상호 이렇게 좀 뭔가 추가적인 어떤 정보들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기에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셔서 약간 크리티컬하게 비평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시각 어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좀 바라본다라는 어떤 약간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시간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 제가 서두가 좀 길긴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저희가 과제를 중심으로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5개 광고 OH 미디어, 자, 아웃 오브 홈 미디어의 약자이죠. 저희가 뭐 일전에 저기 처음에 5개 광고 시작할 때도 초기에는 아웃도어라고 썼다고 했는데, 자, OOH 미디어를 현재는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저희 나라에 있는 한국 5개 광고 학회도 역시 이름을 OH 광고 학회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조금은 거의 공식화된 어떤 그런 5개 광고의 영어 영문 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아웃도어와 그 다음에 OH 미디어에 대한 그런 구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좀 중요합니다. 자, 미디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자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뭐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 수요일 광고 공부 특강을 듣는 학생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마지막 이번 주 어제 수업이 되겠죠. 수업의 마지막 부분이 미디어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어떤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5개 광고에 가장 부합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뭐 과목은 광고 홍보 특강과 또 그다음에 광고 홍보 캠페인은 다르긴 하지만 뭐 물론 당연히 공통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심에 어떤 매개체가 자 5개 광고가 현재 된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고 홍보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역시 전반적인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뭐 제가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광고 홍보 특강을 듣는 학생들은 조금 더 이제 5개 광고에 대한 어떤 미디어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깊이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광고 홍보 캠페인만 듣고 계시는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디어 크리에이티비티가 자 5개 광고에서 거의 확장의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전반적인 미디어에 대한 개념까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 수업이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잘 여러분들이 좀 차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5개 광고가 여타의 모든 오프라인 그 다음에 온라인 매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외형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자 외형적인 어떤 그런 형태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교통광고에 대해서도 배웠고 지난주에 옥상광고까지 배웠잖아요. 앞으로 배우게 될 저희가 디지털 사이니지 뿐만 아니라 극장 광고 또 그다음에 다양한 또 프로모션 매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매체들이 딱 볼 땐 정형화된 매체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지금 만들어내는 매체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체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매체 외형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이 굉장히 유의할 수 있는 게 바로 5개 광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수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듣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체적인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 역시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과제를 통해서 잠깐 저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 과제 외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사진 자료나 어떤 그런 참고 자료들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그런 아쉬움들은 저희가 중간 과제 리뷰를 하고 나서 제가 또 다른 거 저희가 이제 그 진도를 나가게 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자, 뭐 이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뭐 잘한 순서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이 클래스에서 전체를 통합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전체를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나다 순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름으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약간의 좀 오해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그 인천공항 매체를 그것도 LED,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LED라는 얘기는 라이팅 에미티드 다이오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발광하는 어떤 그런 조명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는 LED로 활용하는 가정용 전기 제품들이 많이 늘어났죠. 뭐 심지어는 텔레비전도 당연히 뭐 LED TV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집에 형광등도 자 기존의 그 조명도 그러니까 가정용 조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형광등이 매개체였더라면 지금은 좀 더 밝은 그다음에 고효율의 그다음에 가성비도 좋은 그러니까 저렴한 어떤 전기료를 낼 수 있는 LED로 많이 바꾸죠. 뭐 여담입니다만 저희 집사람도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이거든요. 아직은 뭐 새 아파트입니다만 조명이 과거에 초기에 이제 저희가 처음 입주할 때 있던 형광등 조명이에요. 근데 집사람이 지금도 LED로 바꿨으면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되게 밝아지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5개 광고도 자 미리 뭐 말씀을 드리자면 디지털 사이니지는 대부분 LED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미 한 차례 옥상 경험하는 때뭐 보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저희 디지털 사이니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인천공항 자 대부분 인쇄광고 형체 매체에서 자 디지털 사이니지 그러니까 즉 동영상 매체 위주로 현재 많이 구축이 되어져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파사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매체와 건물의 어떤 그런
복합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 자체, 어떤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매체화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정 부분의 지면을 그냥 일부 할애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차지를 해가지고 광고 매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의 어떤 건물 전체나 그 다음에 또 일부 면의 전체를 다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건물의 형태처럼 활용하는 매체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대형 매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파사드에 대한 부분은 디지털 사이즈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좀 설명을 좀 개념적으로만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우리가 인천공항을 최근에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공항에 나가실 일이 거의 없죠. 그 얘기는 자, 출국과 입국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1터미널 여객 터미널이 일단 이미 이미 이제 저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우셨습니다만 개항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자 제2청사가 또 역시 오픈을 했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사실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만 역시 거기에도 어김없이 5개 강국 매체들이 자 디지털 형태로 자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 2청사보다는 자 1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과제 내신 분은 2청사도 좀 언급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좀 중요도는 1청사에다 몰려있다 보니까 특히 지금 수업에서 소개해드리는 과제에서 소개하고 있는 미디어 타워도 역시 1청사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크기가 17에 23m 거의 세로 형태로 굉장히 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3개의 면적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메인면은 이제 중앙 정면이 정면이 될 텐데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지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하철로 공항철도 다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에는 자 지하철로 이동하셔서 캐리어랑 다 들고 그 다음에 자 출국을 하기 위해서 1터미널로 오실 때 자 그 이동 동선상에 맞닥뜨리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접점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한마디로 세워져서 굉장히 잘 눈에 띄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여기선 또 지금 과제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냐면 뭐 세계와 여행을 담아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 저희 나라가 인천공항 외에 자, 지방공항이 김포 포함해서 14개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실제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김포공항도 잠깐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뭐 청주국제공항 이런 데도 보여드렸었는데 자, 광고주 군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대부분 도착지 광고를 어떻게 보면 항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교통 광고이다 보니까 주로 도착지 위주의 광고가 진행이 되는데 인천공항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상당수 많이 참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착지 광고라기보다는 좀 우리나라의 자신들의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하나의 큰 장. 또 거꾸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어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축제나 축제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아니면 우리 비엔날레 같은 거 얘기를 하겠죠. 자, 한편으로는 또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카지노나 이런 것들도 역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많이 참여하는 광고주 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글로벌 브랜드가 참여를 하고요. 또 현실적인 이유가 또 있죠. 왜냐면 면세점이 사실은 공항에 있어서 자 우리 출국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자 이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입국하시는 분들이 자 입국에서 자 그 물건들을 살 수 있게끔 면세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구매 접점 POP라고 하죠. Purchase of Point 그렇죠? 자, 구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자, 광고를 진행하는 어떤 형태들이 바로 구매 접점 광고인데, 자,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자, 매체 운영도 가능하지만 실제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라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구매 접점의 어떤 역할까지도 하는 것들이 바로 자, 인천공항 매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요즘에
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팬데믹 현상을 보이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들이 항공사, 또 여행사, 또 면세점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좀 어려운 시기를 좀 사실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도 물론 다 어렵긴 합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두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립니다. 역시 교통광고 매체. 아무래도 저희가 중간고사 과제가 대체 과제가 교통광고를 막 끝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의 한 50%에 육박하게 자, 교통광고 중심으로 자, 매체가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 많은 학생들이 자, 교통광고 매체를 소개를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 또 한편으로 먼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그 특정 광고주를 가지고 일단 어떤 매체를 오기 광고를 활용했는지를 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는 자, 밀리의 서재입니다. 그러니까 독서 플랫폼이라고나 할까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종이, 뭐 신문, 잡지, 책들, 뭐 물론 당연히 뭐 교보나 대형 우리 문고에서 아직도 뭐 그 판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전자화 되어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시대가 돼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에 걸맞게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 많은 독자층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많은 또 책을 소개하면서 어떤 접점을 찾아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자, 하는 게 바로 밀리의 서재이고요. 사실 내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단 초기에 런칭할 때 빅모드 전략을 썼죠. 이병헌 씨와 변요한 씨. 그래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자, 캐스팅을 해서 자, 모델 활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약간 드라마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그렇게 광고를 진행하셨었고요. 그리고 그 드라마 뒤에 또 뭐 앞뒤로 또 전후 CM으로 또 참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점들이 있었죠. 자, 어쨌든, 자, 이게 18년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진행했던 캠페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늘 그렇습니다만, 자, 이렇게 스타트업, IT 기업들은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확산이, 결국에는 확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가입자를 많이 늘리기 위한, 아니면 방문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체험도 유도하고, 그래서 일단 타겟팅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광고 매체가 이들의 어떤 이동 동선상의 매체들, 그러니까 주로 교통광고가 되는 거죠. 지하철 스크린도어, 그것도 뭐 우리가 스크린도어는 이제 모든 지하철 역사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광고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광고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자, 직장인, 대학생이 밀집한 뭐 강남역이나 또 홍대 입구역, 또 합정역, 명동역에 또 직장인이 밀집한 그런 역사로는 뭐 잠실역이나 선릉, 삼성, 양재역, 또 판교역 같은 경우, 특히 판교역 같은 경우는 게임 광고주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최근에 뭐 NC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집행했던 자, 일단 역사는 그렇게 정했고요. 그다음 매체도 이제 스크린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 역사 내 조명 광고 우리가 와이드 컬러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했었죠. 자 그것은 교보문고 방면으로 진행했었고 또 그다음 기타 버스 외부까지도 간선버스, 광역버스 나옵니다만 우리 이미 레드, 그린 다 배우셨죠? 자, 간선버스는 블루라고 되어 있고 광역은 레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타겟들의 이동 동선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자, 교통시설, 교통수단의 광고를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자, 일단 교통 수단 광고인 버스웨어 광고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카피는 요즘도 책 사러 서점 가요? 이제 서재로 가요? 밀리의 서재. 이런 식으로, 되게 노멀하게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이 학생은 이제 조금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어떤 메시지에,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렇게 좀, 조금 더 이렇게 좀 디벨롭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달하셨습니다만, 저도 역시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메시지보다는 미디어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장소라든가 또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으로 좀 포커싱을 좀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결국에는 PMN 전략, 그죠? 퍼스널, 자, 미디어 네트워크 전략을 활용해서, 자, 우리 타겟들,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어떤, 자, 뭐, 수단, 또 아니면 교통시설에, 또 아니면 어떤 매체에 더 적합할 수 있을지를 찾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타겟들의 이동 동선에 맞춘 매체 전략이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디어와 일단 크리에이티브가 뭐 버스면 버스, 뭐 지하철 스크린도어면 스크린도어, 또 역사에 맞게끔, 또 그다음에 조명 광고도 마찬가지겠고요. 좀 더 약간 메시지에 대한 크리에이티브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더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자, 이야기로 일단 사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 밀리의 서재 자, 이렇게 교통광고 매치를 통해서 자, 어떤 직장인들 또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타겟들의 어떤 동선상의 매체들을 자, 찾아주는,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매체의 유형만 가지고 미디어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매체를 찾아가는 과정도 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의 창의적인 어떤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메시지에 대한 어떤 크리에이티브뿐만 아니라 미디어 유형에 대한 크리에이티브가 분명히 있는데, 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뭔가를 새롭게 만들거나 하는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매체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 주는지도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크리에이티브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이제 그 또 어느 학생은 자, 그 고속터미널을 아무래도 이제 아마 서울에서 우리가 통학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뭐 이제 제가 평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 교대로 저희가 출퇴근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남부터미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뭐 물론 고속터미널도 뭐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근데 아마 아예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또 평택대까지 자, 고속버스로 자, 이용하시는 학생들도 계시는데 아마 그 학생이 아마 과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통학할 때 맞닥뜨리는 자, 고속터미널 매체를 조금 이제 좋은 인상 깊은 매체로 이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나의 통학 코스 중 필수 장소인 자, 고속터미널 자, 5개 광고 분석이라고 일단 제목을 달아놨죠. 그래서 일단 터미널은 일단 제가 5개 광고는 자,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5개 광고에 시작을 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자, 터미널 그러면 훨씬 더 좀 더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이 조금 더 강하다고나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각 전국에 있는 모든 각 지역들을 다 또 역시 이동할 때 필수 불가결로 들려야만 되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특히 그 터미널을 중심으로 어떤 그런 지역 마케팅, 저희는 뭐 에어리어 마케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자, 그런 광고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자, 미디어로서 어떤 그런 니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일단 뒤에 잠깐 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 그 우리 이 학생은 이제 어떤 광고의 어떤 광고주의 어떤 업종들도 좀 뭐 약간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메시지에 대한 분석을 따로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메시지 분석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차치할 것 같고, 실제 그 요즘에 최근 들어서 고속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이미 센트럴시티라고 하는 호남선은 자, 디지털 사이니지가 먼저 구축이 지난해 됐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초에 그때 잠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경부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제 조명 광고 형태에서 자, 디지털 사이즈 형태로, 영상 매체 형태로 자, 현재 탈바꿈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영상들을 송출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자, 그런 그 꼭지도 하나 좀 갖고 계시고요. 그게 아마 뒷페이지에 아마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일 것 같은데, 자, 앞페이지는 추가로 오른쪽을 잠깐 보실게요. 자, 정기적인 노출 잠재의식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 잠재의식 광고 썸리미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여러분들 혹시 SSL 기억하시나요? SSL. 자, 옥상 광고의 자, 특징. 그러니까 일본 그 관동 네온협회에서 자, 그 5개 광고에 대한 효과 분석을, 그러니까 특성을 분석했을 때 그 옥상 광고에 대한 하나는 겁니다. 자, S 스케일이 크다. 그다음 두 번째 S가 썸리미널이었습니다. 잠재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L이 랜드마크였죠. 오늘은 자, 그 썸리미널에 대한 것에 방점을 좀 찍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 잠재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하자면, 뭐, 컨시어스는 뭐 의식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면, 언컨시어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 그 터미널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남부 터미널도 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제가 뭐 근무를 할 때는 주로 외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하철과 버스를 많이 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외근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 출퇴근을 아니면 통학을 만약에 정시에 일정한 시간에 루틴하게 또 일정한 역사나 일정한 위치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용을 한다라면 자,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내가 의식을 하던 의식하지 않은 그런 뭐 매체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터미널 같으면 당연히 터미널 매체가 해당이 될 거고요. 내가 만약에 강남역을 내가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강남역을 출퇴근 어떤 또 아니면 통학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역사라고 한다라면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뭐 스크린 도어나 또는 조명 광고 아니면 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차 내 액자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반복적인 형태의 매체 노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 물론 전제는 또 있습니다. 자, 짧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3개월 정도를 아니면 최소 2개월 정도를 특정한 위치에 계속해서 뭔가 내가 소비자 접점의 매체로서 자, 활용되어진다라면 자, 그 매체 주변을 이용하는 그 해당되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자, 고객들한테 이용객들한테는 자, 무의식적으로 자, 그 매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자, 언컨시어스한 그런 상황에서도 자, 그러니까 인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잠재 의식 광고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 터미널도 봐주시면 의미가 있고요. 왜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노출이라고 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잠재 의식 광고, 서브리미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두 번째 페이지, 동일한 그 과제의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여러 페이지에서, 되게 꼼꼼하게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촬영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 촬영이었던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찾으셨던 간에 되게 꼼꼼하게 잘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센트럴시티, 호남선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탑승하시려고 하는 어떤 승차장 그 상단 위에 출구 위에 그건 8번 게이트가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조명 광고 위주로 돼 있었다면 자 리뉴얼을 하면서 자 이 리뉴얼의 주체는 자 이노션이 사실은 주체가 된 매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대행사가 그것도 메이저 광고 대행사가 자 5개 광고 매체를 사실은 자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굉장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자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물론 이노션 이전에 제일기획이 여러 가지 매체 지금도 그런 담당이 계시긴 해요. 매체를 구축하고 또 개발하려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게 이노션과 물론 이노션만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그 컨소시엄으로 또 그다음에 기존의 5개 광고 매체사가 역시 또 같이 또 이게 뭐라고 할까요? 협업해서 만든 매체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사실 그 뭐 매체사 이름을 말씀드려도 아직은 잘 현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런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게 뭐냐면 평택역에 내리시면 자 잘 한번 혹시 평택역을 이용하시는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 아니면 지하철 타시는 분들 해보시면 자 평택역 플랫폼 내리시면 자 일단 지상으로 올라오시죠. 올라오셔서 지하철이면 티켓팅하고 나오고요. 개찰구에서 아니면 기차 타신 분들 그냥 올라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자 3층 백화점 쪽 출구 쪽으로 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실 때 그 머리 위에 캐노피 위에 자 커다란 전광판이 있죠. 자 그게 바로 세론컴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매체사가 운영하는 자, 매체입니다. 근데 그 매체사가 이노션과 협업을 해서 자 고속버스 터미널 특히 센트럴시티 호남선 구간의 매체들을 자, 디지털로 바꿔서 운영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 DS, 그러니까 디지털 사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 디지털 리니어를 통해서 자, 센트럴시티 호남선 전 구간에 일괄적으로 노출되는 어떤 그런 전광판 광고, 아까 얘기했죠? LED 광고를 설치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 앞쪽에 이제 게이트 앞쪽으로 이제 또 약간 또 쉴 수 있는 그런 의자들이 쫙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잠깐이든 아니면 버스를 타러 가시면서
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매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자, 잠재 의식적인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 메시지에 대한 노출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매표소도 역시 이렇게 자,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전부 지금은 물론 일부 조명 광고가 남아있기도 해요. 근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일단 전반부 영상을 마칠게요. 벌써 34분이 됐네요. 뭐냐면 터미널은 대부분 도착지 광고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면서 여기에 현대자동차도 뭐 광고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그냥 일반 브랜드 광고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축제나 아니면 토산품들, 특산품들을 많이 광고를 하게 되죠. 특히 대학도 마찬가지겠고요. 뭐 만약에 평택대학교도 터미널에 뭐 많은 학생들이 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최적화된 그런 어떤 알림의 광고의 어떤 그런 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광고주들은 사실은 이렇게 롤링, 그러니까 뭐냐면 영상 매체들은 대부분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타의 뭐 TV, CF처럼 여러 가지 광고주가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광고료가 비싸든 싸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상이 특별하게 있지 않다 한다면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내 것만 보여줄 수 있는 자, 조명 광고 매체가 더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 팁으로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호남선과 경부선 자, 모두 자, 조명 광고와 동영상 광고가 혼재되어 있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혼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 최근에 자, 리뉴얼이 다 되면서 경부선도 리뉴얼이 끝났거든요. 과거에 조명 광고 위주였는데 자, 지금은 호남선 센트럴시티하고 유사하게 자, 디지털 매체, 영상 매체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직접. 그래서 디지털 사인으로의 전환이 자,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브리미널 또 하나와 그다음에 자, 점점 디지털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현재 36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세 학생 정도의 내용을 봤는데 그러니까 전반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후반부에 자, 우리 나머지 학생들 자, 과제를 또 리뷰하면서 자, 지금처럼 제가 좀 더 부연 설명, 그다음에 조금 더 현업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트렌드한 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영상 수고 많으셨습니다.